안녕하세요. 양신TV 양신 거대고양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아직 쑥스럽군. 일단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죠.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높아진 습도, 짜증만큼 더 짜증나게 하는 바로 모기. 오늘은 고양이한테 있어서는 얼마만큼 모기가 고양이를 괴롭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양이가 모기에 물리냐? 이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이거 지금 이런 질문을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지만 고양이가 모기에 물리냐? 라는 질문이 여기 적혀 있어요. 이 지금 대본에. 오랜만에 대본을 보지만 사람처럼 모기에 물리냐? 당연히 물립니다. 고양이도 당연히 모기에 물리죠. 그럼 온몸이 털로 쌓여져 있는데도 당연히 물릴 수 있냐? 아, 당연하죠. 개도 막 털이 막 북실북실 있지만 당연히 물리고, 고양이와 모기는 당연히 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치면은 뭐 사람으로 따지면 뭐 다리에 털 나면 다리가 안 물리나요? 그래도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좀 털이 있는 곳보다는 털이 없는 곳이 모기가 안착 랜딩이라고 하죠. 랜딩하기 좀 더 쉬운 지역에 좀 더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이 없는 뭐 콧등이라던가 아니면 귀 쪽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발바닥에 물리면 대박일 것 같은데, 발끝에 아마 이게 댓글 100% 달립니다. 나 발끝에 물려봤다. 손가락 끝에 모기한테 물리면 이게 대박 간지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털이 없는데도 모기가 랜딩 안착해서 물기도 하지만 그래도 털이 있는 부분도 상관없이 모기들이 들어와서 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러워하나요? 라고 했을 때 당연합니다. 당연히 간지러움. 그러니까 소양감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수의학적인 용어로 소양감이라고도 해서 소양감을 느끼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부종을 일으키고 이 부분 때문에 간지러움을 당연히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벌 같은 거 쏘인다던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강아지들 중에서 벌한테 쏘이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진짜 뚱뚱 붓죠. 이런 것처럼 뭐 곤충들한테 물렸을 때, 모기가 아니더라도 곤충들한테 물리거나 하면은 당연히 면역 반응이 생기고 그 주위에는 부종,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생기고 당연히 간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양이가 모기한테 물리면 물파스 발라줘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침 발라주면 되냐? 그 사람 이렇게 침 바르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모기한테 물리면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일단 부종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 간지러움을 느껴서 그 부분을 많이 긁거나 상처가 내서 2차적인 피부염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피부 치료를 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많이 물렸을 경우에는. 근데 뭐 한 개, 두 개 정도는 그냥 간지러움 느끼다가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즉각적으로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침을 발라준다던가, 설마 정말 이런 분은 없겠죠. 전 상식적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파스 이런 건 위험하죠. 되게 냄새가, 향이 엄청 독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또 후각에 예민하잖아요. 후각에 예민해서 향이 독한 이런 것들 발라준다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죠. 뭐 사람 바르는 모기약이라고 해서 그걸 임의로 바른다던가 이런 것들은 고양이와 강아지의 피부는 사람과 다르게 층이 얇고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가 오히려 2차적인 화학적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반려동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알맞은 양이나 횟수를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처방받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급적으로 부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간지러움을 느낄 때는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차가운 냉찜질은 도움이 돼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간지러움을 느낄 땐 뜨거운 거를 핫팩을 하는 것보다는 냉찜질을 하는 게 통각을 조금 둔감시켜서 간지러움이라던가 이런 데는 경감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고양이가 모기에 물리면 무조건 심장사상충에 걸리나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도시 괴담 중에 고양이는 집안에만 살기 때문에 심장사상충에 걸리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서 기생충 예방약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 당연히 심장사상충에 걸려요. 고양이 심장사상충에 걸리고 강아지도 걸립니다. 심장사상충에 걸리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기생충 예방약,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럼? 가장 큰 차이는 고양이는 직접적으로 심장사상충을 죽일 수 있는 약은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개의 경우에는 심장사상충 걸리면 단계가 있죠. 모든 질환은 단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처치를 해요. 심장사상충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충이 있고 성충이 있어요. 자충이 뭐냐면은 어린 심장사상충입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매개체죠. 모기를 통해서 심장사상충이 감염이 되는데 모기가 한번 물어서 심장사상충 알이 여기 쉐딩이니까 아마 뿌려지면 모세 혈관에 자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충이 생기게 되면 수개월이 지나서 이게 어디로 가냐? 폐동맥으로 갑니다. 심장에 있는 폐동맥으로 가게 돼요. 이래서 이게 심장사상충인데 그럼 모기한테 물리자마자 바로 가냐? 그렇지 않아요. 몇 달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려요. 보통 한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문제가 생기면 예방이 안 되면 이 증상이 예를 들면 겨울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겨울에 심장사상충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아이가 심장사상충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훨씬 수개월 전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경우에는 이 심장사상충이 성충이 되잖아요. 어린애가 큰 심장사상충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큰 심장사상충이 되면은 증상을 막 일으키겠죠. 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계에 맞는 성충 치료제가 따로 있습니다. 맞는 주사약이. 근데 고양이는 없다라는 거죠. 고양이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이한테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양이는 이 심장 안에 심장사상충 성충이 있는 경우에 기생충이라는 건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저희 몸도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알러지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폐쇄성 갑작스러운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중 무휴 1년 동안 내내 하는 걸 추천하고 권장합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계 소동물 심장사상충 협회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도 모기에 물리면 반드시 심장사상충에 걸린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심장사상충 예방을 연중무휴할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보통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경우에는 강아지들은 이제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제품도 있긴 하죠, 목 뒤에. 근데 이제 이 약이라는 건 대부분 고양이의 경우에는 목 뒤에 발라서 흡수해서 약 효과가 있게끔 하는 게 핵심적인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진료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생충 예방약 하셨어요? 라고 하면 예? 예? 이러거든요. 갑자기 연기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호자님들은 이걸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조금은 잘못됐어요. 기생충 예방약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방의학적으로 기생충을 종합적인 기생충을 예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생충 예방은 뭐냐? 심장사상충은 몸 안에 사는 기생충이라고 해서 엔도페러사이트, 그러니까 내부 기생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심장사상충, 회충, 십이지장충, 조충 이런 것들은 이제 고양이 몸 안에서 사는 기생충을 말하는 거고 몸 밖에 사는 기생충, 엑토페러사이트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몸 밖에부터 귀진드기, 벼룩, 옴, 이런 것들, 진드기류 붙어서 몸 피부에 붙어서 사는 기생충을 외부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생충 예방약이라고 하는 거,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다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이 심장사상충만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이거는 모기가 출현하기 전 얼마, 모기 끝나고 얼마 이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는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겠지. 모기가 집안으로 안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심장사나충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고양이를 위한 예방약이라고 1년에 한 번 접종과 이 매월 하는 기생충 예방은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저희가 모기와 관련돼서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고양이 심장사나충 얼마나 위험한가, 어떻게 예방하고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개설만 시켜놓고 개점 휴업 상태인 묘의보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건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은 모기와 관련된 간지러움증, 모기한테 물리나요? 이런 질문부터 상당히 아카데믹한 질문까지 왔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심장사나충 꼭 기생충 예방하세요.